조선시대의 말이죠. 학자이면서 동시에 승려, 또 뛰어난 작가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시습.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위인들이랑은 아주 다른 길을 걸었던 인물이에요. 때는 1450년,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역적으로 몰려 아주 끔찍하게 처형당한 직후였어요. 정말 온 나라가 공포에 떨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바로 그날 밤, 어떤 사람이 몰래 노량진 강변으로 가서 흩어진 시신들을 하나하나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사람이 군인도 비밀 요원도 아니었어요. 바로 한때 나라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천재, 김시습이었죠. 아니 어떻게 모두가 우러러보던 신동이 이렇게 목숨을 건 반항아가 되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간에 한번 확 거슬러 올라가 보죠. 방금 우리가 본 그 반항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김시습은요, 말 그대로 신동, 그러니까 신이 내린 아이였어요. 기록을 보면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인데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글을 읽기 시작했고요. 3살 때는 유모가 맷돌 가는 걸 보고 즉석에서 시를 지어냈다고요. 심지어 5살에는 유학의 핵심 경전인 대학이랑 중용을 다 떼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이 소문이 얼마나 자자했으면 결국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그 위대한 세종대왕이 5살짜리 김시습을 궁으로 직접 불러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왕이 그의 글솜씨에 감탄하면서 비단 한 필을 선물로 딱 주는데 그러면서 짓궂은 문제를 내죠. 이걸 네 힘으로 직접 집에 가져가 보거라. 어린아이가 들기엔 너무 크고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시습이 어떻게 했냐면 비단 양끝을 묶어서 끈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 유유히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 재치에 세종이 정말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죠. 이렇게 왕의 사랑까지 받으면서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았던 김시습의 세상이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정치 사건 중 하나가 터지고 만 거죠. 원래 세종이 이룩한 안정된 시대는 그의 손자이자 어린 왕, 단종에게 이어져야 했어요. 그런데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엄청난 야심을 품고 있었죠. 결국 그는 피해 쿠데타,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을 일으켜서 반대파를 모조리 작여버리고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스스로 왕, 즉 세조가 됩니다. 그때 김시습의 나이가 21살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는 자기가 평생 목숨처럼 여기며 공부하던 책들을 전부 다 마당에 쌓아놓고 불태워버려요. 학자로서의 미래,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스스로 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서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됩니다. 근데요, 그가 그냥 세상을 등지고 숨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때로는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이 새로운 정권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저항 방식은 정말 대담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했어요. 세조편에 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신숙주나 정인지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갑자기 길에 뛰어들어서 막 욕을 퍼붓고요.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한명회가 젊어서는 나라를 구했다는 식의 시를 짓자 젊어서는 나라를 망치고 늙어서는 세상을 더럽히네 라고 맞받아치면서 대놓고 조롱했죠. 심지어 세조가 그를 회유하려고 불렀을 땐 일부러 똥통에 빠져서는 이런 꼴인데도 나를 데려갈 테냐 며 비웃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떠들면서 저항하던 시기에 그의 안에서 불후의 명작이 탄생합니다. 그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갈망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죠. 그게 바로 금오신화입니다. 경주에 있는 금오산에 머물 때 쓴 소설집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작품이 왜 그렇게 파격적이었냐면 당시 유학자들이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금기시하던 귀신이라던가 초월적인 세계 같은 괴력난신을 아주 중요한 소재로 다뤘기 때문이에요. 금오신화에 실린 대표적인 이야기, 이생규장전을 보면 그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어요. 한 선비와 여인이 목숨을 건 사랑을 맹세하는데 전쟁이 터져서 그만 여인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녀가 귀신이 되어서 돌아와 못다한 사랑을 이어가거든요. 이 비극적이고 환상적인 스토리는 그냥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음마저 거부하는 이 간절한 재회를 통해서 폭력으로 산산조각 나버린 세상과 잃어버린 정의에 대한 그의 깊은 슬픔과 갈망을 보여주는 거죠. 평생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방랑자로 산다는 것,
그가 지키려 했던 그 지조와 원칙에는 과연 어떤 대가가 따랐을까요? 김시습은 여러 개의 호, 그러니까 필명을 사용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세옹입니다. 최세옹, 이걸 풀이하면 세상에 불필요하게 붙어 사는 늙은이, 군더더기 늙은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자기 비하 아닌가요? 그는 스스로를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군더더기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겁니다. 올바른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은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는 그의 뼛속 깊은 절망감이 담긴 이름이죠. 결국 그는 평생 다시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고요. 59의 나이로 무량사라는 절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이 정해놓은 길을 거부한 영원한 방랑자였던 셈입니다. 김시습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모두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어떻게든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원칙을 위해 기꺼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 그런 삶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